오늘 우리 금융시장도 진짜 날씨처럼 먼지만 나고 날은 티미한 게 뭔가 몽롱한, 멍한 그런 하루를 보냈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은 벌써 지난주부터 내내 뭐 환율이고 뭐고 보조지표니 매뉴얼이니 그딴 거 다 덮어버리고 그냥 내일이 K 주식을 팔고만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보니까 CJ ENM이 한국 증시 거의 벤치마크 역할을 하더라고요. 이게 막 방향성을 정해주더라고. 그래서 연말 산타를 이는 바로 한류 콘텐츠의 국가대표 CJ ENM을 타고 올 것이다. 중국계 외국인 자금들이 우리 K 증시에 입국을 하는지 여부를 볼 때 이게 가장 좋은 바로미터다. 어제 그 얘기 했죠. 그러나 지금 미중 무역 분쟁이 현재 진행형인 만큼 미국계, 유럽계, 북미계 쪽의 공매도도 만만치 않다는 점은 기억하세요. 자, 그 와중에 중국에서는 지난주 사실 충분한 준비가 좀 부족했던 상태에서 갑자기 이 리오프닝을 한 부작용으로 현재 감기약이 품귀 현상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썸네일에 등장한 중국인들이 올해 바라는 크리스마스 선물 1위가 종합 감기약 선물 세트래요. 진짜 웃지 못할 그런 짤들이 SNS에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어제 내일 뉴스에서 얘기했잖아. 인구 14억 중국에서 갑자기 코로나 봉쇄를 전면 해제한다? 거기다가 수도 베이징 인구만 거의 2,500만인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일상생활로 쏟아져 나온다? 그 지금 병원마다 심지어 전화 받을 일손도 없대. 그래서 지금 베이징 당국에서는 제발 가벼운 증상은 응급실 찾아오지도 마. 이건 찾아오는 거는 꿈도 꾸지 말고 심지어 전화도 걸지 말라고 이렇게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자, 이제 올 한 해 동안 우리를 계속 괴롭혀왔던 그놈의 연준 FOMC, CPI 소비자 물가, 고용지표 이런 재료들이 다 이제 올해 마지막 발표에 돌입합니다. 그 중에서 핵심은 FOMC인데 이거는 뭐 이번에는 그 금리 인상 폭에 있어서는 너무 스포일러가 진짜 전 세계로 퍼져가지고 불확실성은 다 희석이 됐다고 보고 진짜 우리 70년대생한테 최악의 스포일러는 그거죠. 브루스 윌리스가 귀신이다. 그리고 유주얼 서스펙트에서 절름발이가 범인이다. 그리고 장군의 아들 결국은 김도환이 이긴다. 야, 이런 스포일러 진짜 갑자기 제가 사심에 입각해서 스포일러를 정의했습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감정적 투자는 반드시 필패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도 또 사람인지라 이렇습니다. 항상 성찰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번 이제 12월 CPI에 대한 낙관적 기대가 워낙에 좀 컸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연준 파월 의장부터 지역 연은 총재들까지 다 공통적으로 인정해온 게 바로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꺾인 것 같다. 이것 때문인데 보통 미국의 대표적인 물가지수가 PPI, 요 생산자 물가지수하고 CPI, 소비자 물가지수 요 두 개인데요. 원래 항상 이 PPI가 CPI보다 조금 더 높게 나온다. 그러니까 반대로 CPI가 PPI보다는 낮은 게 현실이다. 근데 지난주 11월 PPI가 7.4%로 진짜 꺾인 것처럼 나와가지고 CPI가 요거보다는 더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한 거죠. 거기다가 뉴욕 여는 서베이에서 소비자 전망 지표 컨슈머 익스펙테이션즈 이거를 발표했는데 여기 보면은 1년, 3년, 5년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각각 5.2, 3.0, 2.3% 이렇게 각각 감소를 했습니다. 물론 연준의 인플레이션 목표치가 2%대니까 그걸 달성하려면 최소 3년은 더 걸릴 것이다. 이렇게 좀 암울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것도 역시 미국 내의 인플레이션이 역시 정점을 찍고 이제 내리막길로 들어선 게 확실하다. 이런 정황 증거로는 활용이 가능하죠. 근데 이 정도 지표만으로는 당장 내일 12월 FOMC에서 연준이 금리 동결을 발표하거나 아니면은 기존 금리 인상 예상치 0.5%를 절반으로 뚝 잘라가지고 0.25% 베이비 스텝으로 그렇게 반감을 시킬 가능성은 없다 이거죠. 오히려 이번 뉴욕 여느 서베이에서 앞에 얘기한 소비자 물가 전망치를 꺾어 놓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한 것들은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뭐 식료품, 휘발유, 그리고 렌트비, 우리말로 주택 임대료 이런 것들이 전부 올해 한때 급등했다가 다시 급격한 반락, A자형 반락을 보이고 있는데 근데 이번 서베이에서는 고용시장만큼은 전망이 더 강화됐다. 이게 결국 가계소득 전망 상향으로 이어져 가지고 연간 4.5%로 지금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가장 최신 고용지표상 미국의 시간당 임금 평균이 28달러 10센트, 우리 돈으로 37,000원이야. 평균 시급이. 하루에 10시간만 일하면 그리고 그렇게 한 달 일하면 월 수입 1,000만 원이야. 거기다가 계속 매달 0.5%씩 연간으로 5% 이상 막 올라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걸 제가 내가 만약에 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이라고 입장을 바꿔서 좀 그런 입장으로 빙의해가지고 딱 보고서 내년 통화 정책을 세운다고 생각해 보면은
이제 인플레이션 수치만큼은 뭐 헤드라인 넘버 그리고 항목별로 봐도 추세적으로는 하락 반전이 뚜렷하다. 이거는 뭐 누구나 인정하는 건데. 근데 다만 아직 임금 인상발 인플레는 상승세가 전혀 꺾이지 않고 있는데 이렇게 임금 인상이 계속 유지되면은 뭐 저축률도 그렇고 그리고 소비도 계속 고공행진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마저 때려잡으려면은 결국은 실업률이 올라가지고 다시 구직자들의 어깨에 힘이 좀 빠져야 된다. 지금까지 막 기대 등등 하잖아요. 원하는 시급 안 줘? 원하는 급여 안 줘? 딴 데 옮기면 그만이야. 왜? 일할 사람은 부족하고 일자리는 남아도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부르는 게 값인 그런 급여를 다시 기업들이 주도권을 되찾아가지고 아이고 그냥 일만 시켜주시면 주는 대로 저는 받겠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만들려고 하겠죠. 제가 아니라 연준 의장이 좀 서운하긴 한데 뭐 어떡하겠어요. 진짜 연준 의장 입장에서는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무리 제롬 파월이 뭐 로스쿨 나와가지고 변호사 생활도 했고 또 골드만삭스에서 인하우스 로이어 겸 컴플라이언스 담당하고 뭐 이렇게 뭐 법조계 금융권 이런 그 업무를 다 섭렵했다고는 하지만 시장의 논리는 바로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서플라이와 디맨드가 만나는 지점 P 바로 가격이 결정되는 이 지점 이거는 만고의 진리인데 이 P 가격을 떨어뜨리려면은 공급을 늘리든가 수요를 줄이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현실에서는 당장 공급을 늘리기가 힘들잖아요. 지난 코로나 때 그 베이비붐 1세대 586 그 숙련공 형님들이 대거 은퇴를 했고 거기다가 국경 장벽까지 쳐놓고 이민자들 막아가지고 멕시코나 뭐 쿠바나 이런 데서 넘어오는 값싼 노동력의 공급도 차단이 됐고요.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제 아무리 연준 의장이라고 해도 아니 고등학교에서 지금 정치 경제 배우는 학생들조차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뻔하죠. 당연히 수요를 박살내야죠. 집에 이제 고등학생 이상 자녀 계신 분들은 한번 이렇게 물어보세요. 지금 이렇게 공급 부족인 상황에서 가격 P를 떨어뜨리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근데 자녀분이 거기서 바로 아빠 혹은 엄마 간단하잖아. 그럼 수요를 누르는 것밖에 없겠네. 이렇게 대답하면은 진짜 그 자녀는 최소한 K 마바라들보다는 훨씬 나은 지성을 가진 진짜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학생입니다. 칭찬 좀 해주세요. 전 세계 금융시장의 생로병사를 전지전능하게 컨트롤하는 그런 연준 의장과 동급의 사고를 가진 정말 훌륭한 인재죠. 런하 반갑습니다. 간밤에 테슬라 주가가 또 한 번 큰 폭으로 급락했습니다. 사실 월가의 투심 그리고 나스닥의 반등은 이 테슬라가 심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어떤 바로미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요즘 우리 K 자동차 관련주들도 경기 둔화 우려에다가 또 할부금리 당장 올라가고 이런 거시적인 요인들 때문에 맥을 못 추고 있는 상황은 똑같은데요. 아니 작년에 현대차 27만 원 돌파할 때 물론 그때 애플카 협업설이라는 거 찌라시 약발도 있었지만 하여튼 누가 봐도 다시 오기 힘든 그 28만 원에도 현대차 주식을 꾸준히 사서 모아가라고 그러다가 요즘은 사람들이 차 살 돈도 없다고 그러니까 자동차주들 무조건 조심하래. 놀랍게도 이게 단 한 사람의 그 마바라 입에서 똑같이 나온 소리입니다. 아니 28만 원일 때는 분할 매수를 하라더니 지금 16만 원인데 이 시점에서는 갑자기 안 되겠다고 손절치든가 아니면 당분간 쳐다보지도 말라고? 근데 이게 미국도 마찬가지인 게 사실 지난 2008년도 서브프라임 사태 그때 터지고 많은 사람들이 막 홈리스로 길거리에 내몰렸잖아요. 은행한테 집 다 뺏기고 그렇게 막 난리가 났었는데 그 와중에 자동차 산업은 급성장을 했어요. 그게 다 연준의 유동성 덕분이었다. 당시 이제 자동차 할부 금리가 거의 2%대니까 그냥 막 60개월, 120개월로 막 차 뽑아댔죠. 그러다가 지금 이렇게 1년도 안 돼가지고 연준 기준금리가 제로에서 4%까지 수직 상승을 하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자동차 할부도 부담스러운 지경이 된 건데 그래서 하여튼 이제는 모든 경기 방어주, 경기 민감주 전부 다 연준 종속이고 금리 민감주고 종이 장사고 다 똑같다는 거예요. 작년에 한창 미술품 경매 그리고 NFT 이런 거 유행했는데 아니 아트도 제대로 된 투자 대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한다 이런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NFT로 작품 하나를 몇천 개를 쪼개서 그거를 자산 유동화 시킨다고? 예를 들면 점묘법으로 그린 그림이 있어. 근데 그 점 하나씩 따로 떼서 판다는 거야. 이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다 유동성의 약발로 다들 취해 있어가지고 그게 미친 장사라는 걸 모르는 거야. 하여튼 월가에서 유명한 돈나무 누님이라고 혁신 기업에 투자하는 아크 인베스트먼트라는 그 운용사 대표인데요. 이 누님이 테슬라를 거의 지금 주가 기준으로 한 20달러 때부터 계속 사라고 한 방향으로만 몰고 가다가 작년에 이게 400달러까지 갔을 때 거의 신적인 존재를 추앙을 받았죠. 본명은 캐시 우드인데요.
이걸 이제 우리나라 언론에서 캐시우드 이렇게 표기를 하니까 또 그걸 보고서 이제 돈나무다. 캐시가 돈이니까. 그래서 돈나무 누님이라고 그렇게 밈을 만들어가지고 부르고 그래서 이제 유명해진 인물이죠. 진짜 미국 이름 중에 우리식 해석으로 최고 끝판왕은 제시카 알바 남편. 그 사람은 억만장자잖아요. 그 사람 이름이 캐시 워런. 그러니까 알바와 캐시 현찰의 만남. 얼마나 이게 환상적인 조합이야. 하여튼 그래서 캐시 우드도 돈나무 누님이라고 유명해진 인물이고 또 국내 운용사에서 이 아크 인베스트 ETF를 추종하는 또 ETF까지 만들어가지고 팔고 그랬어요. 지금 뭐 박살났지. 근데 문제는 올해 금리 인상기에 완전히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전혀 안 됐다는 거예요. 테슬라만 봐도 지금 작년 고점 대비해가지고 60% 넘게 빠졌는데 보통 이제 운용사 매니저들은 손절, 익절 이거 거의 생존 전략으로 철저하게 지키거든요. 근데 여기는 캐시 우드가 당연히 뭐 밀어붙였겠지만 계속 올해 물만 탔어. 계속 추가 매수. 지금 테슬라가 비중 제일 큰 아크 이노베이션 ETF 펀드 수익률이 올해 마이너스 63%야. 거기다가 지금 5년 만에 최저치까지 내려와 있어요. 근데 나스닥이 올해 30% 빠진 거 대비해가지고 손실이 2배가 넘으니까 맞잖아요. 운용 전략이고 뭐고 리스크 관리 전혀 못한 거죠. 그래서 결국 연준 앞에서는 돈나무도 그냥 한 방에 벌목 당한다. 돈나무가 이제 돈나물이 된다. 돈나무 누님도 파월에 입에 왁싱 당했다 이거죠. 이건 어디까지나 제 구독자분들 전용으로 경제적 이해를 돕기 위한 그런 수사에 불과합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투자라는 게 어차피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솔직히. 근데 왜 자꾸 가치 투자, 장기 투자는 뭔가 신성한 거고 안전한 거고 그렇게 포장하고 반면에 뭐 단타나 스윙이나 재료 매매 이런 거는 왜 위험하고 천박한 거라고 자꾸 가스라이팅을 하냐고. 이게 다 그놈의 마바라들이 지 투자 전략 내지는 종목 피킹이 자꾸 실패를 하니까 그걸 인정하지 않고 이제 야바위급으로 덮으려고 써먹는 레토릭이 바로 가치 투자니 뭐 적립식 투자니 뭐 이딴 게 다 그런 야바위야. 그래야 그 고객이든 회원이든 나중에 결국 계좌 다 망가져가지고 아무런 희망도 없는 그런 단계에 도달해가지고 너 죽인다고 이제 아무리 찾아오려고 해도 이미 지는 거하게 땡겨가지고 떠난 뒤거든. 그러니까 시간 벌기 하려고 그딴 소리 하는 거라고요. 아니 원금 보장도 안 되는 위험자산 주식을 적립식으로 투자라는 말 자체가 진짜 야바위야 이거는. 왜? 적립이라는 말은 원금이 보장되는 실체가 날아가지 않는 그런 자산에나 맞지. 아니 주식 같은 위험자산에 적립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보세요. 적립식 투자도 원금이 계속 쌓여가지고 덩어리가 커지면은 그냥 주식 몰빵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특히 요즘 같은 때는 한 달 적립 금액보다 하루 만에 더 큰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매월 100만 원씩 주식을 적립식으로 들어갔어. 그럼 원금만 1200만 원이잖아요. 그럼 요즘 같은 때는 카카오뱅크 보세요. 한 달 만에 30% 넘게 빠지는데 그러면 매달 100만 원씩 넣는 거는 원금의 10%도 안 되는데 그럼 원금이 어떻게 되겠어? 근데 뭐 주식을 사서 모으기만 하면 무조건 돈을 벌고 부자가 된다고? 이게 결국은 내 계좌에서 나 혼자 돌려막기 하는 거고 뒷돈으로 앞돈 때려막기 하는 식으로 폰지 하는 거지 뭔 놈의 적립식 투자야, 적립식 투자는. 그래서 적립이라는 표현은 안 날아가는 거를 쌓을 수 있는 거, 그게 적립식이다. 국가에서 원금 보장해주는 은행 예금이나 뭐 집에 있는 돼지 저금통에나 적립식이 통한다. 자, 그럼 이제 CPI 다음 관문이 FOMC인데 솔직히 이번 FOMC는 앞에 얘기한 대로 난이도가 상중, 하중의 하, 거의 오픈북 시험 정도의 난이도라고 다 얘기했고 그리고 당장 뭐 내년은 상저하고고 뭐고 일단 우리가 지금 당장 먹고 사는데 크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12월 넷째 주에 과연 산타랠리가 찾아올 것인가 안 올 것인가. 그동안 떨줍했던 거 상큼하게 올팔하고 진짜 현찰 박치기로 2023년 증시를 맞이하고 싶은데 어떻게 그게 좀 뜻대로 되려나. 이게 지금 모든 주린이 분들 심지어 월가 하우스 트레이더들까지도 현재 모든 시장 참여자들의 공통 관심사죠. 여기서 JP모간의 마이클 페럴리가 이번 CPI 결과를 바탕으로 진짜 정성스럽게 연말 산타랠리 시나리오를 작성해가지고 오늘 공개했는데요. 일단 11월 CPI가 7.8% 이상, 그러니까 연준 의장부터 임원들까지 한 목소리로 인플레이션 이제 꺾였다. 이렇게 자신있게 말했는데 이게 전달 7.7보다 더 올라가서 다시 소문자 V자 반등이 나왔다. 게다가 또 앞에 얘기했던 PPI는 항상 CPI보다 높았다고. 그래서 이번에 PPI가 7.4였으니까 CPI는 무조건 그거보다 낮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기대까지 했는데 그거마저 완전히 산산조각으로 분쇄해버리는 그런 7.8% 이상의 결과가 나오면 올해 산타랠리는 완전히 물 건너가고 증시는 4에서 5% 정도 여기서 추가 하락을 한다. 이거를 코스피에다 대입하면은 2252포인트 나오네요. 반면에
CPI 결과가 7.5에서 7.7. 그러니까 전달보다는 내려갔지만 예상치보다도 그리고 PPI보다 조금 높게 나온다. 이것도 역시 지표 실망은 실망인데 이럴 경우에 증시가 한 2.5에서 3.5% 정도 하락이 불가피하다. 반면에 CPI가 7.2에서 7.4. 그러니까 현재 월가 컨센서스에 부합은 하는데 조금 높은 상단 쪽으로 맞춘다. 그러면 이제 불확실성 해소로 단기 반등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런 쇼커버성 랠리만으로도 미국 S&P 500 지수는 4,150포인트까지 상승이 가능하다. 요거를 우리 코스피에 대입하면은 연말에 2,500? 거의 그 바로 직전까지 반등이 가능한 걸로. 다음 이제 11월 CPI가 화끈하게 꺾여가지고 앞에 6자가 붙는다. 그래서 6.9% 이하로 나오면은 확실하게 연말 산타 랠리는 보장이 된다. 그래서 8%에서 최대 10%까지 증시가 연말에 상승 가능하다. 이거 코스피에 대입하면은 최고 2,600 위에서 올해 2022년 증시를 마감하는 걸로. 진짜 이 정도면 그래도 해피엔딩. 자, 다음 오늘의 외국계 리포트는 CLSA, 크레딧 리온의 증권인데요. 여기가 사실 우리 삼성전자에 대해서만큼은 그동안 정말 목표가도 되게 후하게 줬고 또 매수 의견도 벌써 한 3년째 유지하고 있었는데 오늘 삼성전자 목표가를 기존 8만 원에서 7만 8천 원으로 하향했습니다. 대신에 투자 의견은 매수 의견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CLSA 증권에서는 우리 K 지주사들에 대한 분석도 같이 내놓았는데 먼저 SK, 여기는 투자 의견 매수에 목표가 27만 원 콜했고 다음 LG, 여기 투자 의견 매수에다가 목표가는 11만 원 불렀습니다. 그 다음 이제 SK, LG도 나왔는데 삼성 왜 안 나오냐? 근데 삼성이 지금 지주사가 있냐? 이 CLSA에서는 삼성의 지주사를 삼성물산으로 규정을 하고 이 목표가를 15만 원. 그리고 투자 의견은 역시 매수로 불렀습니다. 아,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만으로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제가 직접 배달 갑니다. 내일은 대망의 FOMC D-1 하루 앞둔 12월 13일 수요일입니다. 정확하게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 4시에 금리 발표가 들어있는 성명서가 공개되고요. 새벽 4시 반부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제 올해 연준이 이제 본격적인 금리 인상 사이클에 돌입을 했는데 올해 FOMC 날 보면은 항상 그 똑같은 패턴이 뭐였냐면은 일단 성명서 발표되고 금리 인상 폭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는 예상보다 크든 작든 일단 애써 표정 관리를 하면서 버텨요. 그러다가 바로 뒤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장에 등장을 해가지고 맨날 들고 다니는 서류철 같은 거 딱 내려놓고 그래 했더니 하는 순간 바로 그냥 폭포수 같은 매물이 쏟아졌었다. 근데 올해 마지막 FOMC에서까지 과연 그럴지 지켜보기로 하고요. 다음 내일 수요일 우리 정부 일정은 2022 자율주행 표준화 포럼 총회 및 성과 교류회 개최가 있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뭐 증시의 주인공이고 그 다음 내일 고용부가 K 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기관 방문. 요거는 이제 제가 작년부터 주구장창 외쳤던 게 이제는 직업훈련, 특히 뭐 코딩이나 반도체 설계 이런 IT 쪽은 그 대상이 꼭 그 성인들 고졸, 대졸, 취준생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까지 이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그럼 이게 바로 이제 그쪽 정부 보조금 받는 온라인 직업교육, 그 관련 기업들이 최대 수혜주다. 다음 내일 중기부가 미래차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동차 부품 기업 간담회. 내일 자율주행, 미래차 이런 키워드가 뉴스 플로우를 막 도배하기 쉬운데 하여튼 미래차, 전기차,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서로 교집합이 다 있죠. 다음 내일 해수부는 수산식품 수출 역대 최고 실적 경신이라는 자랑스러운 보도자료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아, 드디어 저를 비롯한 우리 많은 구독자분들이 염원하던 K-시푸드의 전성시대가 다가오는가 봅니다. 그러면서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K-컬처나 뭐 한류 이런 것 중에서 가장 큰 포텐셜을 갖고 있는 게 바로 K-시푸드, K-수산물이다. 특히 저의 그 최애 아이템 보리굴비, 이거 진짜 할 날도 완전히 상관없고 또 날씨 더워도 잘 안 상해. 염장이 좀 세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동 형님들이 사막에서 낙타 타고 가다가 중간에 이 보리굴비에다가 녹차물 밥 말아가지고 후루룩 이거 한번 맛들이면 이거 못 끊는다. 그리고 유럽에서 그 이탈리아 같은 데는 해산물 또 좋아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해장용으로 우리 한국산 매생이 들어간 파스타 메르보나라 이거 해장용으로 한번 맛들이면은 난리 난다. 그 다음에 피자도 이제 토핑에다가 우리 몸에 좋은 도라지 올려가지고 도라곤졸라 피자. 그리고 위에 나물 같은 거 올라간 피자 그 루꼴라 있죠.
거기다가 이제 우리 쑥을 올려가지고 쑥골라. 이거 이제 끝장난다고. 그리고 유럽에서 피시앤칩스 솔직히 맛도 없잖아. 그거 대신에 우리 튀각이랑 누룽지 이거 이제 조청에다 찍어 먹는 거. 이거 이제 K 단짠 맛들리면 이제 축구장이고 뭐고 막 폭동이 일어난다. 그리고 인도 이 인구 13억이잖아요. 여기 카레가 이제 주 음식인데 거기다가 이제 우리 밥할 때 넣는 조 있잖아요. 그거 넣어가지고 이제 조크니 카레. 그리고 탄두리 치킨에다가 향신료로 우리 계피가루 넣어가지고 게두리 치킨. 아, 이런 거 한번 중독되면 진짜 정신 못 차린다고요. 자, 그리고 내일 수요일 증시 일정은 네이버 쇼핑이 도착 보장 배송 서비스를 내일부터 개시합니다. 그리고 또 네이버가 내일 클라우드 서밋 2022 이걸 또 개최합니다. 요즘 진짜 자료를 보면은 이제 클라우드 개인들도 많이 쓰시잖아요. 저만 해도 뭐 네이버 클라우드, 구글 클라우드 막 다 쓰는데 이제 기업용 클라우드 시장도 엄청 커진다잖아. 하다못해 병원도 그동안 종이로 보관해왔던 차트 같은 거 다 이제 온라인으로 집어넣고 클라우드 저장 공간으로 가고 기업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예전에 국정감사에서 제가 아는 이제 후배 보좌관이 뭐 울진 원전 몇 톡인가 하여튼 설계도 자료 요구를 했는데 트럭 2대가 왔대. 그 설계도가 그만큼이래. 아, 이런 게 다 온라인으로 들어간다고. 그럼 아무리 봐도 디램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죽을 일이 없는데 삼성전자 주가를 보면은 역시 모든 건 다 종이 장사였다. 다음 내일 K바이오 중에서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여기가 FDA 허가 신청이 아니고 그 사전 미팅이 공지가 돼 있습니다. 아, 이것까지 알아야 되나? 그리고 내일 또 미디어 업계 빅 이벤트가 바로 아바타2 영화 개봉일입니다. 이게 1편 나왔던 게 2008년도인가 9년도인가 내가 한경에서 외신 브리핑 할 때인데 거의 이제 14년 만에 신작이 나온 거죠. 근데 결정적으로 저는 아바타를 안 봤습니다. 왜? 그 캐릭터가 시퍼런 게 좀 징그러워가지고. 하여튼 뭐 개취니까 인정해 주시고요. 자, 오늘도 하루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